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암의 네 가지 치유법, 곧 마음 치유, 운동 치유, 음식 치유, 호흡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운동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서 제일 효과가 있는 운동 치유 방법은 햇볕과 땅과 접촉하면서 재밌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쬐면 기분이 좋아지죠.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이제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햇볕을 쬐면 혈관이 이완돼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우리 몸의 체온이 오르게 되고 비타민 D와 같은 필수 영양소를 생성하게 되고 우리 몸에 가장 기본적인 생명력이 들어오고 땅과 접촉하게 되면 암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인 활성산소나 정전기가 땅으로 많이 배출되고 또 우리 몸의 에너지의 소스인 ATP, 아데닌 3인산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필요로 한 자유전자가 땅으로부터 들어오게 되고 햇볕과 땅과 어울리는 것은 마치 생명의 발전소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꼽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콩이나 도토리를 햇볕도 없고 땅하고도 멀어져 있는 벽장 안에 그것도 탁한 공기 속에 이렇게 가둬놓게 되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썩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같은 콩과 도토리를 벽장에서 꺼내서 땅에다 심고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와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햇볕과 그 땅과 어울려 갖고 그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 방법은 여러 가지로 이제 고안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저는 이와 관련돼서 아주 놀라운 환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국인 필리핀에 거주하는 선교사 한 분이 이제 53세 남성인데 이분이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이 22kg나 빠지게 되고 배변 곤란이 있어가지고 필리핀에서 직장암 이제 그 진단을 받은 다음에 이분이 이제 대구가 고향인데 대구 지역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에 이제 그 자료를 보내가지고 이제 항문까지를 절제하고 장루를 만들어내는 이제 수술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작년 8월 달이었는데 코로나에 이분이 걸려가지고서 비행기 탑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받기 전에 우선 어떻게 그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이 네 가지 치유 방법. 마음으로는 이미 다 나았다고 믿다. 그 다음에 음식으로는 흙에서 나는 자연 식물식을 주로 먹고 항상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오늘 말씀드릴 이 운동치유 계속 햇볕을 쬐고 땅과 접촉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분이 그 자연에서 나는 식물식을 드시고 또 커피 관장이나 이런 관장법도 하고 계속 흙을 받고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서 나는 다 이미 나았다고 기뻐하고 다 나은 사람으로 상상하는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해제돼 가지고 그 대구에 예약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받으려고 그 이제 그 의사들이 그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암을 못 찾는 거예요. 암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CT 촬영이나 이런데 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진을 했나 그래서 다른 이제 또 국립암센터에 가가지고 다시 재진을 했는데 암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암이 있던 흔적은 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보다 spontaneous cancer remission이라고 합니다. 즉 암의 자동 소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pontaneous 그 remission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그 켈리 터너라고 하는 이제 미국인 여자 의사가 그 radical remission이라는 이름으로 암의 완전 소실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책을 이제 냈는데 우리 말로는 하버드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제 의학의 비밀이다 하는 이제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지금 이 선교사와 같이 암을 수술이나 항암제를 하지 않고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자연 소실되는 경우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된 그 이 의학적인 원리와 배경은 우리 후성 유전학에서도 다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르는 집돼지를 산으로 즉
야생으로 햇볕과 흙이 있는 쪽으로 풀어놓게 되면은 멧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돼지하고 멧돼지는 아주 모양도 다르고 그 건강 상태도 다르죠. 멧돼지는 이제 입이 짧고 이 송곳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햇볕과 흙이 있는 쪽으로 이제 풀어놓게 되면 그 유전자가 다시 발동을 해가지고 입이 길어서 흙을 파게 되고 송곳니가 나와가지고 나무 뿌리를 자르게 되고, 집돼지는 배가 뚱뚱해갖고 비만이 조절이 안 되고 다리가 다 짧아져 있는데 햇볕과 땅 있는 쪽으로 풀어놓게 되면은 다리가 길어지게 되고 배에 있는 비만이 해결돼서 잘 달릴 수가 있게 되고, 집돼지는 털이 있는 동안 많은 동안 탈모가 다 돼 있어요. 멧돼지는 털이 무성하게 나가지고 더위와 추위를 피하게 되고, 집돼지는 병에 약해가지고서 구제역이라든가 또 돼지 열병에 걸리면 치사율 거의 100%인데 야생 멧돼지는 병에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집돼지를 흙과 햇볕을 접촉하는 야생으로 풀어주게 되면은 다 잠들어 있던 유전자가 전부 깨어나가지고 건강한 멧돼지로 된단 말입니다. 이 필리핀 선교사가 좋아지게 된 배경이 그것입니다. 요즘 그 유기견, 집에서 기르던 그 반려 그 동물들을 귀찮아가지고 이제 버려버렸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그 햇볕과 흙하고 접촉해서 야생에서 돌아다니다가 건강한 들개가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걸 우리 언론에서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사코 그 문명된 혜택을 받는,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를 타고 컴퓨터를 쓴다고 하더라도, 자, 암 환자는 특별히 틈만 나면은 햇볕과 흙을 접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도요, 저희 병원에 놀랍게 변한 환자 한 분이 찾아오시는데, 약 6개월 전에, 지난 3월 달에요. 전에 유방암을 수술해가지고서 서울 지역에 있는 암센터에서 재발해갖고 이제 항암 방사선을 계속 하는데 약으로도 되지를 않아가지고 저한테 6개월 전에 올 때는요, 다리에 림프 부종이 심해가지고 다리가 꼭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가지고, 그분을 처음 봤을 때는 이분이 정말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분이 이 병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분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6개월 만에 오셨는데 다 좋아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원래 그 치료하던 병원에 가고 재검진을 했는데 전부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건강해지고 이제 아름답게 그 변한 그 이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이 환자분에게 감사하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 의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거짓 겸손이 아닙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암에 대한 4가지 치유법을 실천한 거예요. 첫째, 이제 마음의 치유. 마음의 치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바타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나는 이미 다 나았다. 몸의 형편하고 상관없이 나았다고 말하고 믿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생채식. 자연 식물식을 조리하지 않은 생채식을 하고, 틈나는 대로 깊은 심호흡을 하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환자분은 틈만 나면은 흙에 가고 햇빛을 쬐어서 처음에는 다리가 너무 부어가지고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자를 놓고 흙에 맨발로 딛고 앉아서 햇빛을 쬐고 계속 아바타에서 배운 방법으로 나는 다 나았다고 말하고 기뻐하고, 그러다 서서히 이제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잔디밭이나 땅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계속 노래도 하고, 내가 병원에 갔더니 다 나았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선언해서 내가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상상하고, 이런 방법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그 아까 선교사나 이 유방암 환자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암에 대한 4가지 치유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암 환자는 정말 깊은 숙면을 취해요. 낮에 햇빛을 쬐고 그렇게 흙에서 재미있게 놀고, 자, 맛있는 자연 식물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저녁에 자연히 이제 잠이 많이 이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몸돌보기라고 하는 걸 하도록,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욕탕 욕조에다 따뜻한 물을 채우고 자기 몸을, 육체를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처럼 여기면서 사랑한다, 감사해 준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암을 가진 이 육체를 이대로 내가 싫어하거나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대로 사랑하고 감사해 주는 것입니다.
욕조에서 나와서 잘 닦고 코코넛 오일로 전신을 또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온 육체를 사랑한다, 감사해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생긴 암세포는 내가 기르는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미워하거나 공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정 환경이 좀 잘못되면 자식들이 비틀어져 가지고서 난폭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암세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비틀어져 갖고 난폭해진 세포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암세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틀어져서 난폭해진 문제된 그 자식이 제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매를 때리고 혼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우선 가정 환경을 좋게 만들어요. 왜 자식이 비틀어냐면 가정의 환경에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내 육체와 마음의 환경을 좋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비틀어진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 안에 있는 암을 계속 사랑하고 감사해 준다라고 늘 말을 할 때 그런 놀라운 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낮에는 햇볕 쬐고 흙하고 친하게 지내고 밤에는 목욕탕 욕조에서 이 육체를 정말 사랑하고 감사해주고 잠들기 전에는 내가 이미 다 나아버려서 건강하게 재밌게 활동하는 모습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잠자리에 대해서 잠을 많이 자는 것. 자, 이것이 암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운동 내지는 활동 치유의 이제 요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 환자를 위한 음식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